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경매 권리 분석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 문의를 주셨어요. 며칠 전에 요즘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경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라는 어떤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동안 좀 고민을 해봤어요. 결론은요. 중소형 물건,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경매 경쟁률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주기보다 단기 매도를 해서 지금 차익을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두 가지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선 말씀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참 지금은 보면은 2주택자로서 하나는 본인이 살고 하나는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자기 주택을 전세를 놓는 데 있어서도 신고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다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모든 게 공개된다 그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아시죠? 일정 비율 이상은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월세, 월차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계약갱신 신고제라는 것은 임차인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한 번 더 그저 임차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갱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년이면은 한 번 더 하면 4년이 되고 3년이면 한 번 더 하면 6년이 됩니다. 지금 임대차 기간이 2년인데 3년으로 연장한다라는 그런 어떤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4년 또는 6년 동안 어떤 내 개인 재산을 그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할 때는 일반 매물로 매도할 때보다 매매가가 좀 내려가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뉴스가 나오니까 다들 우려들을 했습니다.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뉴스가 떴더라고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이 9월 29일 일요일 밤입니다. 일요일 밤인데 오늘 저녁 뉴스예요. 여기 이제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법제화를 발표한 이후 주변 시세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장기 전세 매물들이 속속 등장했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보통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한 차례 의무적으로 연장해줘야 되는 제도다. 미리 이제 일부 집주인들이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미래 상승분을 최대한 미리 반영해서 보증금을 올리길 원하면서 고가의 장기 전세 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고덕 그라시움 전세 매물 비교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2년에 4억에서 4억 5천이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그런데 지금 이런 장기 전세 매물이 나온답니다. 6년짜리 계약기간 6년짜리가 5억 6천만원, 8년짜리가 6억, 10년짜리는 7억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세 매물이 이제 지금은 있는 그 이제 2년짜리가 소진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장기 전세가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라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눈을 돌릴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매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매시장이 더 화랑을 띨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희 경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도 두 부류가 계시겠죠. 어차피 내 집 마련하는데 좀 저렴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경매 공부 조금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한 부류는 투자자로서 그죠? 경매 시장을 바라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투자자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 예전에는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최대한 담보대출을 받고 그죠? 경락잔금 대출이 담보대출이죠. 대출을 최대한 받고 그리고는 월세 보증금을 몇 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월세 월차임을 받고 그래서 내 돈이 약간 묶어놓은 상태에서 월세를 받아서 은행 이자 내면은 조금 남고 안 남아도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시세가 오르면은 매도를 해서 차익을 보고 그런 패턴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낙찰을 받으면 바로바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임대 시장에 대해서, 특히 주택 임대 시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 규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규제가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1년 동안. 앞으로 더 규제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로서는 이제는 그런 어떤 임대를 이렇게 주는 것보다 바로바로 단기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그러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당분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바로 매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양도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시는 분은. 그래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일반 개인으로서의 매매 사업자, 그리고는 법인,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뭘 할까요? 하면은 두 가지 중에 뭘 할까요가 아니라 두 가지 다 하시면 됩니다. 매매 사업자도 하시고 법인도 내시고요. 네, 그래서 그 물건에 맞는 형태로 입찰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쪽으로 가시려면은 그 물건을 할 때는 법인으로 하셔야 될 거고요.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교 과세를 합니다. 양도세로 계산했을 때하고 사업자 그 세금으로 계산했을 때하고 높은 쪽을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물건은 매매 사업자는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물건을 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시고 그 외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사업자로 하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특히 얼마 차익이 기대되지 않는다, 아주 소액밖에 안 남을 것 같다 이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그냥 매매 사업자를 하셔도 좋겠죠.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 일반 세율이 적용되니까요. 단기 매도일 경우에도. 예, 그래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걸 그렇지라고 알아들으시면은 뭐 공부 별로 안 하셔도 되고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시면은 매매 사업자는 장단점이 무엇이며 법인 사업자는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하다가 실수라도 할까봐 세금 부분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유튜브 내에서도 세무사님들 강의 많이 하세요. 예, 저는 주로 듣는 게 어디더라? 무슨 법인이었다? 세무법인 가람이었나? 지병근 세무사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굉장히 아주 상세하고 조곤조곤하게 설명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매매 사업자도 가지고 법인도 가지고 그리고는 뭐 어떤 거는 일반으로 개인으로도 들어가고 하면서 분산을 시켜가면서 적절히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세금에 대한 부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보면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은 꼭 그 주거의 그 형태가 뭐 아파트, 빌라, 뭐 일반 주택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뭐 사실은 근린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개조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그렇게 해준다든지 소유자 동의하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 상한제 어쩌고 하는 요 대상에는 오피스텔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뭐 기타 그런 부분들은 빠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니까 이걸 이제 시행하고 나서 또 조금 있다가 원래 한꺼번에 안 하고 여기는 서서히 막 목을 쪼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오피스텔도 또 포함시킬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하시고요. 답변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대 물건에 대해서 그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3종 세트가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저는 뭐라고 그랬죠? 아마 중소형 주거용 물건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결론입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그죠? 이 제도 자체가 투자자들한테 좋은 제도가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